네, 박세미 아나운서의 정성스러운 어제장 리뷰였습니다. 자, 지수가 5장 들어서 속절없이 내리는 힘없는 어제장이었는데요. 미국 빅테크 하락,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영향, 기관의 순매도 나오면서 반도체주, 2차 전지 관련주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빠졌고요. 코스피 2,500선 내주면서 또 코스닥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일본과 중화권 증시 함께 동반한 어제장, 오늘은 다른 분위기를 기대해 보면서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벤저민 투자연구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비트코인 지금 이 기세대로라면 연내에 6천만 원 달성도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12월 들어서 매일 그 연고점을 경신을 해 왔었는데요. 1, 2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약세장이다 보니까 관련주들 갤러리아 머니트리를 제외하고는 조금 하락세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을 사셔야죠.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자산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캐시우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 상승의 초입에 지금 들어선 모습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결국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보고요. 아, 네. 지금 너무 완벽한 모습이 갖춰졌기 때문에 파동 중첩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모든 코인의 자산이 전부 다 월봉 쌍바닥입니다.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코인이 대부분 다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 현물 ETF 출시, 이거는 거의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못을 박는 거죠. 이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 지분,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그 거래소,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 중에 세계 최고의 거래소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비트코인 차트랑 일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코인을 아예 싫어하시는 분은 안 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미 엄청난 고액 자산가 분들, 은행이나 증권사의 PB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즈아 열풍이 다시 불 가능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런 희망의 회로가 꺼진 부분도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 뛰어내리셔야겠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왔지만, 청년분들 다시 실패한 거 코인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 자금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 시장 유동성에 결국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뇌피셜을 잠깐 돌려봤습니다. 유동성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냥 제도권에서 분석하기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실제금리와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금리가 내려갈 거에 대한 반응을 변동성 있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금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실제금리가 뭐냐면 명목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실제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아직 실제금리가 플러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내릴 거니까 비트코인이나 금은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또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임을 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등락은 좀 심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연준이 액션,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에는 레벨업이 되는 단계로 가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또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만일 지금 일단 거래소보다는 바로 직접적인 투자가 낫다 이렇게 전망을 주시는 거죠, 일단은. 전 지금 일직선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숨도 안 주고 올라갈 것 같고요. 가즈아 열풍 얘기 드린 대로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타이밍이 빨라졌습니다. 왜 숏폼, 쇼츠, 릴스 이런 게 유행할까요? 그리고 왜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에 해당되는 그 섹터들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다 그렇게 강하게 떨어질까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예전보다 더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뭐 6개월 선행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더 빨라졌다. 가파르게 속도를 올려가지고 힘을 소진하고 금방 떨어져 버리고 예전 같은 호흡으로 하면은 다들 그 떨어지는 언덕에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를 주지 않은 이미 그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세팅이 끝나서 수익이 30% 이상 40% 나는 경우고 이제는 얼마나 수익을 얻고 끝낼 것인가를 근데 지금 가즈아 열풍이 그냥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자 가즈아 이걸로 계속 몰려들어 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채권이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 금이랑 비트코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채권이 이자를 덜 주니까 이자를 주는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결국에 이 열풍은 속도전입니다. 결국에 여기 이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예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한다면 뭐 매도 타이밍까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고점의 타이밍도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고점의 타이밍이 일단 그 2021년 4월 달과 10월 달에 고점을 벗기고야 끝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죠. 아,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래소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고 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냥 2021년 4월, 10월 달 고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네. 고점이 2021년 4월, 10월 싼 고점이고 우리 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도 똑같습니다. 높낮이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똑같아요. 옛날에 어린 왕자가 그렸던 그 보아뱀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결국 이번에는 보아뱀이 그 갇혀있는 그 덩어리 제일 큰 코랑 언덕 그쪽까지 가겠죠. 거기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까지 보유 관점의 투자 전략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자, 살펴볼 두 번째 이슈는요, 요소수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 당국에서 갑자기 요소 수출 통관 쪽에서 보류를 했고 지금 슬슬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내년 1분기까지 수출 전면 제한될 수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요소수 어제 바이오 요소수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각 자잘한 이제 테마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지금 그쵸? 평상시에 오르지도 않고 지금 다 완전히 소외됐던 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오의 전 섹터가 다 올랐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던 거죠. 2차 전지랑 로봇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애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사실은. 2차 전지 로봇 뒤늦게 뭐 물리신 분들은 좀 저기 하겠지만 아프시겠지만 2차 전지 로봇이 너무 득세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들이 완전히 쥐포처럼 눌려 있었잖아요. 어제 다 폭발했어요. 그 요소수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요소가 비료용, 차량용, 산업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료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조비라든가 경농 같은 비료업체를 건드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되겠죠. 어떤 테마든 이거 지금 테마가 몇 개가 있었나요? 수많은 테마가 있었는데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기본 원리는 알려드렸잖아요. 먼저 생각나는 거, 먼저 손이 가는 거, 먼저 보이는 거. 그 순서대로 멀리 보이는 거, 늦게 생각나는 거, 손이 덜 가는 것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높은 것부터 가겠죠. 비료용을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료용 요소수 관련주인 비료주를 잡으면 힘들어지죠. 왜냐면 1, 2등주가 조금만 빠져도 매수 잔량만 빠져도 걔네들은 3%, 5%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차량용, 산업용이 중국용 비중이 아직도 높죠. 여기 동남아시아께 우리가 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남아시아가 오히려 비싸면서 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막 거품이 생기고 오염물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감소를 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차량용 대중 의존도는 90.15 오히려 작년에 80%대보다 더 올라가 버린 상황. 그래서 지금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필수적이죠. 경유 차량이 아예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요소수를 뭐 안 넣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KG 케미칼하고 롯데정밀화학, 유니온 이게 지금 이 관련주거든요.
KG케미칼은 녹스K를 만들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유록스를 만들고 유니온은 시멘트를 만드는데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데 네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불스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소수를 주로 만드는 업체들이 현대모비스. 근데 현대모비스는 등치나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 엮이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고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유니온 그리고 자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 정도가 지금 차량용, 산업용 요소수, 산업 기계도 지금 멈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관련주들이 있다. 그래서 KG케미칼이나 유니온이 지금 롯데정밀화학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종목도 꼽아주셨고요. 중국의 이제 자원 무기화와 관련돼서 앞으로 뭐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올 텐데 지금 뭐 모멘텀 이런 풀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 그 소재와 관련돼서 네. 그 국산화에 좀 아니면 좀 우리가 필요한데 너무 이제 나라 밖에서 의존하는 부분들을 내재화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기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등락은 많이 보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까 그런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국산화가 많이 된 거 말고 이제 의존도가 많은 쪽, 그러니까 차량용이라든 이런 부분은 주가가 일시에 테마를 형성해서 끝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산화가 많이 된 쪽은 주가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롱텀하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테마를 못 잡았다면 네네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죠. 네, 그럼 국산화, 소재 국산화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가장 나아 보이실까요, 소장님? 국산화가 아까 그 부분이죠. 일단, 네. 네, 네. 케미칼이라든지 네, 좋습니다. 지금 KG케미칼. 경농이나 조비를 하시면 네. 어떤 격이냐면 로봇에서 뉴로메카 하는 뉴로메카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란 로보틱스를 하신 분과 뉴로메카는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전에도 에코프로 비행과 LNF는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또 뭐 이런 테마를 그 어떻게 2차 전지나 로봇에 비유하냐 또 이러실 분 있는데 네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KG케미칼, 롯데 정밀화학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서서 글로벌 이슈픽에서도 잠시 나왔던 AI 얼라이언스, AI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챗GPT의 이 대항마 성격으로 지금 IBM, 인텔, AMD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이렇게 주축을 이루어서 LLM을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 소스형으로 이 또 GPT AI 어떤 환경 생태계를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것도 어느 섹터나 어느 인생에서나 똑같은 네. 일 아닙니까? 항상 누가 선도하는 반에서도 똑같고 일상도 똑같잖아요. 선도하는 집단이나 애가 생기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죠? 다 편을 먹어요. 편을 먹고 대응을 하죠. 똑같은 뭉쳐야 현상. 산다.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리드하거나 선도하는 무리나 집단이 있죠. 그 뒤늦게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머지들 다 힘합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돼요. 선점의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결국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여기를 다 미리 선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힘을 합쳐서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자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죠. 기업에게는 핸디캡이 되겠죠. 안 그러면 치고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맥주 시장에서 똑같잖아요. 테라가 카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저희가 2장 무료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점유율 높여야 되는 겁니다.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느냐? 시대에 뒤떨어지니까요. 여기서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떤 선두주자격인 이 회사들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가치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도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자고 뭐고 지금 재무제표에 지금 당장 찍히는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여기 규모의 경제에서 져버리면은 그냥 10년, 20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라붙어가지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대한 이 미래 가치를 따라 붙잡아서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들 메타, IBM, 인텔, AMD가 다 모여가지고 무료로 소스를 공개해버리는
그렇죠? 자기네들의 저기를 깎아내리는 거죠. 조금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공세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는 같은 편이죠. 네. 오픈 AI가 결국 그만큼 지금 강력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뭐 경쟁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산업이 커가는 과정의 일환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메타버스가 한때 이제 약간의 테마였다가 이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못한 거는 그때는 메타나 일부 기업만 참여를 했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이렇게 그 대항마라든지 이 전체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뭐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초기에 투자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 A라는 쪽이 아니라 B, C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초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는 길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AI 산업에 있어서의 형태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합종 연행의 부분들 AI 생태계 구축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장 투자 포인트도 좀 챙겨주실까요? 네, 일단 아까 그 마지막 주제에서 네.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업화되는 어떤 그 경계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 예를 들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이런 IP 자산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파는 회사입니다. 영국의 ARM이라는 절대적인 압도적인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아이디어를 삼성전자건 TSMC건 다 엔비디아건 인텔이건 다 갖다 써서 칩을 만들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TSMC 넘겨주죠. 근데 우리는 그 IP 자산을 파는 모델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했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AI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는 어디까지 온다? 잠깐 바람 살짝 불었었죠. 하루 이틀. 여기까지 온다. 우리 핸드폰까지. 이제 엔비디아가 보유한 데이터 센터에서 그 똑똑한 GPU가 무슨 25,000개가 탑재된 그런 슈퍼컴퓨터 서버에서만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내 이 좀 성능 떨어지고 배터리 없는 금방 다는 이런 폰에서도 인공지능이 탑재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그렇게 열리게 되면 ARM의 최첨단 반도체의 아이디어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엣지 디바이스는 차량에서 쓸 수 있고 뭐 노트북에도 쓸 수 있고 여러 우리 생활 속에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그렇게 ARM의 똑똑한 아이디어까지는 필요 없고 뭐 덜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방면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ARM 혼자 다 못하니까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갈 여지가 지금 생긴 거죠.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탕이 많아진 거예요. 방 안에 사탕이 많아지니까 대장이 혼자 사탕을 다 못 먹어요. 볼에 꽉 차서 터지니까요. 그 남은 사탕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장 IP 회사들이 지금 이제 칩스앤미디어가 상장되어 있었고 나머지 2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좀 더 명확해지는 시대가 지금 오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나라의 IP 자산업체들 지금 시가총액 자꾸 인지도도 떨어지고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제 그런 폭발 초기 단계에 어떤 바다에 뛰어드는 좋습니다. 시기다. 네. 이렇게 블룸복에서 IP 자산업체들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소장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